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방안 확정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두 번째, 코피스 금리가 발표돼서 공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월 광진구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기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오랜만에 대단지 분양이 진행되는데 위치가 괜찮습니다. 무주택자 투자자 입장에서 가치가 있는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기 요금 인상 방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올린다 만다 얘기가 많았다가 최종적으로 전기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인상, 그리고 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돼요. 자, 이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이 왜 중요하냐? 얘가 물가와 연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가는 부동산 시장 방향을 가리키게 되죠. 자, 일단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전기 요금에서는 3,000원, 그리고 가스 요금에서는 4,40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벌써 8번째 전기 가스 요금 인상안입니다. 작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기 가스 수도 품목에서 상승률이 28.4%나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언제 많이 올랐냐면 작년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그리고 현재 많이 올렸잖아요. 이 세 차례 올린 게 언제 터진다? 바로 올해 여름에 여러분들 에어컨 많이 사용하시면 전기세 폭탄 나올 겁니다. 이번에 에어컨 아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간 전기 가스 요금은요,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4월 CPI가 3.7% 상승으로 나왔잖아요. 그중 0.8%포인트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인상 부분이었습니다. 가중치는 1000 중에서 34밖에 안 되는데 무려 23%나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됐다는 거죠. 야, 이번에도 전기 가스 요금 올리면 얼마나 영향을 주냐? 0.1%포인트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가 근원물가에 들어가요. 얘 에너지 아닌가요? 에너지 아니에요. 공공서비스로 분류돼서 근원물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근원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3.5%의 기준금리를 낮추기 위해선 근원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럼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이 됐다는 거는 근원물가가 좀 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금리나 시점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이 전기하고 가스 요금은 자기만 오르지 않거든요. 이 다른 서비스 요금의 이제 인상 압력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차 파급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한국은행이 앞으로 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런 요인들 때문이에요. 다른 선진국은 전기나 가스 요금을 한꺼번에 올렸는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늦게 그리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은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많이 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올해 10월 달부터는 이 인상에 대한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거, 한마디로 아까 0.8%포인트 인상 압력으로 작용됐던 게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얘가 아까 근원 CPI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 10월부터 근원 CPI가 생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네? 자,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 올해 4분기부터 금리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실제 채권 전문가 절반 가까이는 올해 4분기 때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베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 없나요? 원래 올해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킬로와트 시당 51.6원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13원 올렸고 2분기 때 8원 올렸는데 앞으로 3분기, 4분기 때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될 거란 이야기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전력이 작년에 적자를 많이 진 구조 중 하나가 바로 이 가스와 석탄 요금의 폭등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이거 원자재 가격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스 요금이나 석탄 요금이 크게 추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에요. 또 하나,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 있잖아요. 선거 앞두고 공공요금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올리기는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는 올려도 조금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코픽스 금리 발표입니다. 이 코픽스 금리는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 여기에 기준금리로 활용이 되거든요. 자, 신규 코픽스 기준 5월 15일 날 오후 3시에 발표됐는데 3.44%가 나왔습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3.09%예요. 자, 얼마나 낮아졌나 보겠습니다. 3.44%라는 거 전월에 3.56%보다 0.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2022년 9월 코픽스 금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3.5%인데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지는 진기한 형상도 이번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금금리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5대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최고 우대금리 적용한다 그래도 3.4에서 3.56%입니다. 자, 한때 얘가 5.2%까지 올라갔었죠. 작년 11월달, 12월달에 5% 예금금리가 많았었는데 현재 3.5%도 안 주는 곳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예금이 갈수록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금 금리가 낮아진 게 코픽스 금리에 반영이 되는 거고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떨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자산 가격을 예상하실 때는요, 이렇게 예금 금리 이동에 따른 이제 수혜를 좀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금 총액에 비해서 빠지는 금액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여전히 3.5%도 만족하고 예금을 하신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에서 3.5%까지 낮아진 예금 금리가 현재 부동산 시장 반등을 이끌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세대출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당장 내일부터 소폭 낮아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기준금리 3.5%에서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물론 기준금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호재가 될 것이고, 만약에 다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금금리, 기준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악재로 작용하겠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슈킹 부동산도 그거에 맞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올해 6월 달에 이제 분양 예정이라고 롯데캐슬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1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인데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3월입니다. 위치는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1원입니다. 자, 지도상 위치를 봤더니 2호선 구의역 초초초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위치 네모칸 내에서 전용면적 74에서 138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주변에 아파트가 없긴 한데 여기서 이 자양 5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향후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다 존치구역으로 묶여버리면서 재개발 가능성, 재건축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단순한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시설과 호텔, 오피스텔, 그리고 구의의 광진구청 보건소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고, 그 뒤에 주상복합 3개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뒤에 네모로 표시한 곳은요, 임대주택 632세대예요.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조감도를 보니까 한강뷰도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임대주택 단지는 저층, 그리고 이 주상복합 일반 분양 단지는 고층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입별 공급 규모를 봤더니 74 타입이 88가구, 84 타입이 273가구나 됩니다. 그리고 대형 면적인 101 타입이 134가구, 124 타입이 44가구, 138 타입이 90가구가 됩니다. 딱 보니까 이 대형 면적은 한강뷰도 가능하겠구나, 좀 예상이 가능하죠. 자, 많은 분들이 이 74 타입과 84 타입을 노리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미래 가치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구의역이 위치가 너무 좋죠. 을지로 입구역까지 20분 소요가 됩니다. 강남역까지는 18분밖에 안 걸려요. 3대 오피스권역 중에서 두 곳에 빠르게 접근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광화문에서 출퇴근하는 분, 그리고 강남역에서 출퇴근하는 분, 맞벌이 같은 경우는 이런 아파트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다 도보 접근 가능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겠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분양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비교되는 데가 마포 더 클래시 분양가 평당 4천만 원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맥시멈으로 보는 거고 실제 평당 3,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를 많이 전망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워낙 입지가 좋고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분양가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께 넣으라 말하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정식 발표되면 멤버십 영상에서 무주택자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비밀과 일반 서민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과정, 마지막으로 변경된 부동산 제도까지 쇼킹 부동산 신간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총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 서적은 전혀 다른 10년 뒤를 위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